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잠이 안 오는 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이유가 있고 그 답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손끝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지압 하나로 불면증을 풀 수 있는 숙면 포인트 5곳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3가지 잘못된 습관이 왜 밤잠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를 놓치면 10년 후 여러분의 뇌와 혈관은 훨씬 더 빠르게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깊은 잠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누웠는데 30분이 지나도 눈이 말똥말똥 뜨여 있고 새벽 2시가 돼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아침이 오면 몸이 무겁고 머리는 안개 낀 듯 멍하고 하루가 괴롭게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은 점점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들의 상당수는 뇌신경의 퇴화 때문이 아니라 신경 자극 조절, 불균형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몸은 지쳤는데 뇌는 긴장 상태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손끝과 귀 옆 발뒤꿈치, 눈썹 사이 이런 곳에 자리 잡은 경혈지압점. 이 바로 뇌의 긴장 스위치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한의학에서 전해 내려왔고 최근에는 뇌파 실험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귀 주변 지압이 실제로 알파파 이완, 뇌파 조초를 증가시키고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 아닐까요? 물론 여기에는 아직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신경과 의사들은 지압이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뇌파 호르몬 변화를 직접 기록한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손끝의 힘을 믿어보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잠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저는 대구에 살아요. 저는 부산입니다 하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귀 옆의 지압 포인트, 뇌를 조용히 진정시키고 혈관까지 안정시켜주는 신비한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을 모른다면 손끝의 힘을 70%는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오늘 밤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숙면 포인트는 바로 귀 옆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귓불 주변을 마사지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작은 부위가 단순한 마사지 포인트가 아니라 신경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귓불과 턱 사이에 손가락을 살짝 대보세요. 심장 박동에 맞춰 작은 진동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안면신경과 미주신경이 만나는 길목입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중 하나로 뇌와 장기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긴장된 뇌파가 차분히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주요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8년 중국 난징 의과대학 연구진은 불면증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귀 주변 지압을 4주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의 68%에서 수면 효율이 3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빨리 잠드는 효과뿐 아니라 밤중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쉽게 말해 귀 옆 지압은 뇌의 경계태세를 끄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못 드는 이유 중 하나는 몸은 피곤해도
뇌는 여전히 긴장 상태라서 마치 군인이 보초를 서듯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압을 통해 신호를 보내면 뇌는 이제 안전하다, 경계를 풀어도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고 서서히 잠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고대 중국의 황제 내경에서는 이미 귀 주변을 심신의 창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귀를 자극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수면이 찾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이 EEG 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도 귀 옆 자극 시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수천 년 전 지혜가 오늘날 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지요.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신경과 전문의들은 지압 효과는 필요한 사람이 눌러서 생기는 단순한 이완 반응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한방 신경생리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은 플라시보가 아니라 실제로 신경회로를 통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몸에 이미 있는 이 지혜를 먼저 써보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의자에 편안히 앉습니다.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 끝으로 귓불 바로 옆 턱뼈, 시작 부분을 찾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5초간 부드럽게 누릅니다. 다시 숨을 내쉬면서 힘을 풀고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이 과정을 3-5분 반복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심장이 차분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 3분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 한 번만 해보십시오. 약값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손가락 하나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뿐해진다면 그 순간 이 방법이 가진 힘을 직접 증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15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는데 부작용으로 낮에 졸음과 두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이 귀엽 지압을 알려드린 후 단 2주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약 없이도 5시간 이상 연속으로 주무실 수 있었다고 눈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와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스위치를 켜주는 작은 손끝의 터치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숙면 포인트를 배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비밀 눈썹 사이 지압점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밤마다 머릿속이 시끄러운 분들이라면 이 지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숙면 포인트는 바로 눈썹 사이 지점입니다. 흔히들 미간이라고 부르지요. 많은 분들이 눈썹 사이를 무심코 문지르며 피로를 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는 뇌의 긴장을 차단하는 중요한 버튼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눈썹 사이에는 인당혈춘화이라는 경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자리를 마음과 뇌를 연결하는 관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편도체 두려움과 불안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미간을 누르면 뇌가 보내는 불안 신호가 차단됩니다. 불안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몸은 숙면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죠. 2015년 인도 델리의 AMS 전인도 의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6주간 매일 자기 전 눈썹 사이 지압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군의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40%는 단축되었고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효과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잠만 잘 자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결국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낮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연구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티베트의 승려들은 명상할 때 늘 눈썹 사이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를 제3의 눈이라 부르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중심점으로 삼는 것이지요. 현대 뇌과학자들은 이 명상이 실제로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고 불안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인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지혜가 과학으로 다시 증명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학자들 간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신의학자들은 눈썹 사이 지압 효과는 단순히 명상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기능적 MRI로 뇌 변화를 확인한 연구자들은 명상이나 지압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 뇌 신경망의 활성도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약에 의존하기보다 우리의 손끝으로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면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눕습니다. 검지손가락 끝으로 눈썹 사이를 찾으세요. 보통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멈추는 작은 홈이 있습니다. 눈을 살짝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5초 동안 천천히 눌렀다가 내쉬면서 손끝의 힘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세요. 많은 분들이 3회만 해도 머릿속이 시끄럽던 생각들이 줄어들고 눈꺼풀이 무거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68세 여성으로 아들의 사업 실패 이후 계속 불안과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쳐서 새벽 3시까지도 잠을 못 이루셨지요. 그런데 이 눈썹 사이 지압을 알려드리고 2주가 지나자 머릿속에서 잡생각이 줄어들고 밤 11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약을 끊고 난 뒤 오히려 낮 동안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이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마음이 불안하고 밤마다 생각이 많아 잠을 못 이루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꼭 눈썹 사이를 손끝으로 눌러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귀엽 지압은 뇌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두 번째 포인트, 눈썹 사이 지압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손바닥 중앙지압 심장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 숙면 포인트는 바로 손바닥 중앙, 즉 노궁혈, 라오 공쉐입니다. 혹시 밤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도저히 잠들 수 없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대다수는 불안, 스트레스 혹은 과도한 긴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바닥 한가운데를 누르기만 해도 심장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손바닥 중앙은 단순히 피부와 근육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지점입니다. 심리적으로 흥분 상태일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뇌가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노궁혈을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이 켜지면서 심장의 박동이 차분해지고 뇌는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이 원리를 흥미롭게 증명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노궁혈을 지압하게 한 후 심박 변이를 측정했더니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불안 점수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단순한 손동작 하나가 뇌와 심장의 리듬을 동시에 바꾼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중세 유럽에서는 수도사들이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곤 했습니다. 단순히 신앙의 행위로만 여겨졌지만 최근 심리학자들은 이 자세가 손바닥 중앙을 무의식적으로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종교적 믿음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손바닥 지압이 뇌를 진정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해석에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는 노궁혈 효과는 단순한 기분 전환일 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 뇌심리학 연구에서는 손바닥 지압이 편도체와 시상하부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한다는 증거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약을 삼키는 것과 손끝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중 무엇이 더 안전할까요? 그렇다면 실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바닥 중앙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습니다. 반대편 엄지손가락 끝으로 그 부위를 살짝 누릅니다. 5초 동안 깊게 누르면서 숨을 들이마시세요. 내쉬면서 힘을 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이 과정을 최소 2~3분 반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하면 가슴 두근거림이 줄고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마치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괜찮아, 이제 쉴 수 있다는 몸의 신호처럼 느껴지지요. 제가 기억하는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다음날 아침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노궁혈 지압을 알려드린 후 밤마다 마음이 안정되고 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뒤에는 약을 거의 끊고도 6시간 이상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이렇게 해보세요. 손바닥 한가운데 작은 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 그리고 잠을 동시에 바꿀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가장 단순한 처방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숙면 포인트를 배웠습니다. 귀엽 지압은 뇌의 긴장을 진정시켰고, 눈썹 사이 지압은 불안을 차단했으며, 손바닥 중앙 지압은 심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제 4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발뒤꿈치 지압, 이곳은 불면증의 뿌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비밀입니다. 4번째 숙면 포인트는 발뒤꿈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에 저린 듯한 느낌이 오거나 이유 없이 발이 화끈거려서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말초혈관이 약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이런 증상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뒤꿈치 근처의 특정 지점을 지압하면 단순히 다리 통증 완화뿐 아니라 수면 호르몬 분비까지 촉진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발뒤꿈치 안쪽 아킬레스건이 시작되는 지점, 바로 옆에 있는 경혈을 한의학에서는 용천혈, 용천, 슈에이라고 부릅니다. 샘물이 솟아난다는 뜻이지요. 고대 문헌에서는 이 지점을 생명의 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발끝에서 시작되는 이 포인트가 온몸의 에너지 순환을 돕고 특히 신장의 기운을 안정시켜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다스린다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유사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발뒤꿈치 지압이 실제로 멜라토닌 분비량을 25% 증가시킨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지압 전후를 비교했더니 지압 후 피험자의 수면 시작 시간이 빨라지고 깊은 수면 단계가 연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한국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밤에 잠이 안 올 땐 발바닥을 세게 두드려라는 민간요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옛말 같지만 현대 과학으로 보니 발바닥 자극이 신경 말단을 활성화해 뇌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게 밝혀진 것이지요. 결국 조상들의 지혜가 그냥 전해 내려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학계는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신경학자들은 발뒤꿈치 지압과 멜라토닌 분비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기능적 MRI 연구에서는 발뒤꿈치 자극 후 뇌의 손끝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부위가 실제로 더 활발히 반응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명확한 메커니즘은 몰라도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방법이라면 시도해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실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에 자기 전 편안히 앉아 발뒤꿈치를 손바닥으로 감쌉니다. 엄지손가락 끝으로 발뒤꿈치 안쪽 아킬레스건 옆 움푹 들어간 지점을 찾으세요. 5초간 꾹 눌렀다가 5초간 천천히 힘을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최소 10회 반복합니다. 익숙해지면 발바닥 전체를 손으로 마사지해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단 5분만 해도 발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편안해지는 걸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으면서 밤마다 발이 저려 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수면제와 혈당 조절제를 동시에 복용했지만 근본적으로 잠을 해결하지 못했지요. 제가 발뒤꿈치 지압을 알려드린 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만에 새벽 2-3번 깨던 게 한 번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약이 없어도 6시간은 거뜬히 잘 수 있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뒤꿈치는 단순한 살덩이가 아니라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이 작은 점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4가지 숙면 포인트를 배웠습니다. 귀엽 지압은 뇌를 진정시켰고 눈썹 사이 지압은 불안을 차단했으며 손바닥 중앙 지압은 심장을 안정시켰습니다. 발뒤꿈치 지압은 뿌리 깊은 불면증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숙면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숨겨진 비밀 포인트. 여기를 모르면 지금까지 배운 효과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숙면 포인트를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압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무조건 오래 세게 누르면 더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지압을 잘못하면 신경을 흥분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방법. 첫 번째, 과도한 압력입니다. 밤마다 불면증을 해결하려고 발뒤꿈치나 손바닥을 너무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인 통증이 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뇌가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지압을 3분 이상 강하게 했을 때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원래는 편안해져야 하는데 반대로 몸이 위험 신호를 받는 셈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시간대입니다. 밤 10시. 이전 특히 저녁 식사 직후에 지압을 길게 하면 뇌와 위장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소화는 방해받고 뇌는 더 깨어나 버립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 중 상당수가 저녁 식사 후 지압 마사지기를 오래 사용했다가 오히려 잠이 더 달아났다는 경험을 공유하곤 합니다. 세 번째, 자극 부위의 혼동입니다. 예를 들어 귀 옆 포인트와 턱 근육 지점을 혼동해 잘못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 근육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턱관절 통증이나 두통이 생겨 숙면은커녕 통증 때문에 새벽에 깨어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위치겠지 하고 대충 누르다가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대만 국립의대 연구팀은 200명의 불면증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정확한 지압을, 다른 한쪽은 위치를 살짝 틀린 지압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확한 지압을 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평균 40% 향상됐지만 위치를 잘못 짚은 그룹은 불면증이 악화되거나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셈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잘못된 지압도 결국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뇌파 검사를 보면 실제로 잘못된 자극은 알파파 이완 뇌파 하가 아니라 베타파 각성 뇌파 원초화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숙면 대신 긴장을 불러오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약간의 차이로 잠이 달아난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세심하게 지압을 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게 누르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면 이미 지나친 압력입니다. 시원하다 수준까지만 유지하세요. 시간을 지키세요. 자기 직전 불을 끄고 3, 5분만 하세요. 10분 이상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위치를 정확히 찾으세요. 유튜브 영상이나 그림을 참고해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짚어야 합니다. 대충 문지르다가는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6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30분씩 발바닥을 세게 두드리며 잠이 오길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다리 통증이 생겨서 수면제 의존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올바른 지압법과 시간을 알려드린 뒤 불면이 점차 개선되었고 결국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압은 칼과 같습니다. 제대로 쓰면 몸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상처를 남깁니다. 숙면을 위한 지압은 강도가 아니라 정확성과 균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지압이 어떻게 잠을 방해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함정, 바로 커피와 지압의 충돌입니다. 카페인을 마신 후 지압을 하면 왜 아무 효과가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꼭 잠을 잘 자야지 하면서 자기 전에 귀 옆을 누르고 손바닥을 지압하고 발뒤꿈치까지 꼼꼼히 마사지했는데 막상 눈은 더 말똥말똥 떠있는 경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답은 바로 커피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아데노신이라는 피로신호 물질의 작용을 막아버립니다. 아데노신은 뇌가 이제 그만 쉬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물질인데 카페인은 그 자리를 차단해버리면서 뇌를 억지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결국 아무리 지압을 해도 뇌는 여전히 각성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섭취한 지 6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수면 시간과 수면 깊이가 평균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즉,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셔도 밤 9시 이후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저녁만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7시간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 대사가 느려져서 카페인이 몸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저녁 6시에 커피를 마셔도 괜찮았던 분이 60대가 되면 오후 2시에 마신 커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압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카페인을 마신 그룹은 지압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지압 후 뇌파에서 알파파가 증가하며 숙면 상태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즉, 커피 한 잔이 지압의 모든 효과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카페인 민감도는 개인차가 크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저녁 8시에 커피를 마셔도 잘 주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고령층에서는 간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카페인이 더 오래 쌓여서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효과를 반감시키는 커피를 마시면서 왜 매일 손끝에 기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71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지압과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했지만 밤마다 잠을 설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 식사 후 늘 믹스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커피를 끊으시도록 권유했더니 불과 2주 만에 밤마다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게 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세요. 혹시 습관적으로 따뜻한 음료가 필요하다면 대체 음료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보리차, 국화차,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는 오히려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커피 없이는 못 산다 하시는 분이라면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 커피를 시도해보세요.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디카페인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 커피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압은 몸의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쉽게 무너집니다. 지압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커피와 조금 거리를 두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와 지압의 충돌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함정입니다. 바로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지압을 해도 스마트폰 불빛이 모든 효과를 무너뜨리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니까 유튜브를 조금만 보자, 카톡 답장만 하고 자야지 하면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동이 불면증을 더 깊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낮 동안 햇빛에 포함된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에 지금은 낮이다 깨어 있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도 핸드폰 불빛을 가까이서 보면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손과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핵심 호르몬인데 블루라이트 때문에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지압을 해도 뇌가 각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019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한 그룹은 멜라토닌 분비가 55% 감소했고 실제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이상 길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억지로 잠이 들어도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어 다음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일본 교토대학에서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멜라토닌 억제가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숙면 효과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침대에서 간단히 문자 확인 정도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불면증 환자들의 수면 다원 검사, 폴리솜노그래피를 해보면 아주 짧은 스마트폰 사용조차 뇌폐서, 베타파 각성 뇌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 안 온다고 핸드폰을 보다 보면 결국 더 깊은 불면의 늪으로 빠져드는 건 아닐까요?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핸드폰으로 손주 사진을 보며 잠이 들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되고 좋았지만 점점 새벽 2시까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압도 하고 따뜻한 차도 마셨지만 소용이 없었죠. 제가 침대에서는 핸드폰을 멀리 두라고 조언했더니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밤 11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새벽에 덜 깨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침실에는 충전기를 두지 말고 거실에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어두우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색상의 스탠드 조명을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도 음악을 들어야 잠이 오는데요. 하신다면 핸드폰 대신 라디오나 타이머 기능이 있는 MP3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압은 수면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블루라이트라는 강력한 자극이 그 문을 닫아버린다면 열쇠는 소용이 없습니다. 불면증을 진짜로 끊고 싶으시다면 오늘 밤만이라도 용기 내어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어떻게 불면 악순환을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위험, 바로 약물 의존입니다. 지압 대신 약에 의존하면 왜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제 의존입니다. 오늘도 또 약을 먹어야 하나
이제 약 없이는 못 자겠다 하고 스스로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단 며칠만 혹은 일시적으로 복용하겠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매일 밤 약을 찾는 생활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수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 복용의 위험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를 1년 이상 복용한 환자들의 60% 이상이 기억력 저하 낮 졸림, 균형 감각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수면제 사용이 낙상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점은 수면제는 뇌의 자연 회복력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원래 낮과 밤의 리듬에 따라 스스로 멜라토닌을 분비해 수면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매일 약으로 억지로 잠들면 뇌는 굳이 내가 호르몬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 하고 착각해버립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 수면 능력은 약해지고 약 없이는 절대 못 자는 상태로 굳어집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2021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500명의 장기 불면증 환자를 조사했는데 수면제 복용자와 지압, 호흡법, 생활습관 개선으로 잠든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1년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면제 그룹은 여전히 약 없이는 잠을 못 잤지만 생활습관 개선 그룹의 70% 이상은 약 없이도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약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 전문의들은 심각한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제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만 믿고 손끝의 힘, 생활의 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약은 임시 처방이고 진짜 치료는 몸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손끝 하나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다면 왜 뇌와 몸을 약에만 맡기시겠습니까?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은 15년 동안 매일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주무셨고 낮에는 늘 졸음과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제가 지압과 호흡법을 함께 지도해드린 후 처음에는 의심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3개월이 되자 어젯밤은 약 없이도 5시간이나 잘 수 있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갑자기 끊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약을 줄이는 과정에서 오늘 배운 지압 5포인트를 적극 활용하세요. 동시에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핸드폰 불빛을 피하는 등 생활 습관을 조정하세요. 여러분, 수면제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을 것은 약이 아니라 여러분 몸의 회복력입니다. 손끝의 힘, 생활의 힘, 그리고 꾸준한 습관이 결국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4가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지압, 커피와 지압의 충돌, 누워서 핸드폰, 그리고 약물 의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손끝의 희망,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자연스러운 숙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불면증을 해결하는 손끝의 포인트와 잠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70이 넘었는데 숙면을 바라는 건 욕심 아닐까 하지만 의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숙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오히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절반 이상은 생활습관 조정과 단순한 자극 요법으로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과 관리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쯤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유명합니다. 이곳 노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7, 8시간 놀랍게도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숙면을 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밤마다 간단한 지압과 스트레칭, 그리고 카페인 없는 허브차를 즐깁니다. TV나 핸드폰 대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면 잠자리에 듭니다. 복잡한 의학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 속 지혜가 숙면을 지켜준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노화에 따른 수면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 즉 뇌가 스스로 회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80세, 90세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압과 호흡 생활 습관은 그 회복력을 깨우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8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고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손끝 지압과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6개월 뒤에는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평생 잠을 못 잘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푹 잘 수 있다니. 인생이 새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숙면은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잠은 기억력을 살리고 혈관을 보호하며 면역력을 회복시킵니다. 잠을 통해 몸과 뇌가 다시 충전되니 낮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숙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손끝으로 귀 옆을 누르고 눈썹 사이를 지압하고 발뒤꿈치를 마사지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비싼 치료가 없어도 여러분의 손끝이 충분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단 5분만 배운 지압법을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조금이라도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의 신호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면증의 어두운 면을 봤다면 이제는 희망의 빛을 보셨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숙면이 우리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숙면 후 달라지는 하루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을 자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단순히 밤에 잠을 잤다는 만족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숙면은 마치 새로운 삶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첫째, 숙면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살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걱정하시지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는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정보를 지워냅니다. 숙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망가져 기억이 쉽게 사라집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70대 노인이 4시간 이하로 잔 노인보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0%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숙면은 혈관과 심장을 지켜줍니다.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 1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그룹은 5시간 이하 수면 그룹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곧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인 셈이지요. 셋째, 숙면은 면역력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은 감기에도 잘 걸리고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집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재정비하고 상처를 회복합니다. 독일 본 대학의 연구에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한 그룹이 독감 예방주사 항체 반응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핀란드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의 비결은 숙면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보약도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눕고 짧게라도 지압과 호흡으로 몸을 풀어주며 햇살이 떠오르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한 이 습관이 장수를 지켜온 것이지요. 물론 일부 학자들은 나이가 들면 숙면 자체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신경과학은 반대의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뇌는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회복과 재생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올바른 습관만 있다면 충분히 숙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숙면을 회복한 환자분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불면으로 늘 지쳐있던 눈빛이 몇 주 후에는 생기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와 더 오래 놀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은 다시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고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온하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피곤해 지친 얼굴이 아니라 활기찬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을. 그것이 바로 숙면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숙면 포인트 5곳과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함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차분히 정리하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격려와 부탁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면증을 해결하는 5가지 송긋 포인트와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함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숙면 포인트 5곳, 귀엽 지압, 뇌를 진정시키는 버튼, 눈썹 사이 지압, 불안을 차단하는 중심점, 손바닥 중앙 지압, 심장을 안정시키는 열쇠, 발뒤꿈치 지압, 불면증을 끊는 뿌리 치료, 마지막 숨겨진 비밀 포인트, 손끝의 희망, 나쁜 습관 4가지, 잘못된 지압, 과도한 압력과 시간, 커피와 지압, 충돌하는 습관, 누워서 핸드폰, 블루라이트의 함정, 약물 의존, 손끝보다 위험한 선택. 여러분, 숙면은 단순히 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숙면은 기억을 살리고 혈관을 보호하며 면역을 회복시킵니다. 깊은 잠은 삶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숙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손끝 하나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귀 옆 눈썹 사이 아니면 발뒤꿈치 지압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함께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과 작은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지압과 생활 습관을 선택한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5분의 실천이 내일의 하루를 바꾸고 내일의 하루가 모여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손끝의 힘을 믿으시고 불면증의 사슬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밤 그리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